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운더리를 이용을 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부분이었던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 부분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를 만들 때는 제가 아까 선택되면 바운더리 만들었을 때처럼 가운데 부분의 포켓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 만들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툴바를 사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 툴바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역 탐색기 영역 쪽에 있는 바운더리 만들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만들기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사용자 정의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한 서피스를 기준으로 모델이라는 부분만 눌러주시면 선택한 면의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생성했었던 바운더리와 다르게 사용할 공구를 참조로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라는 부분만 눌러주시면 제가 선택한 이제 선택면에 따라서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어진 바운더리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보기 옵션에서 제가 쉐이딩 톨러런스를 조금 작게 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쉐이딩 부분 설명드렸을 때 모델 보기 옵션에서 900각도 쉐이딩이나 최소 반지름 쉐이딩을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값을 모델 보기 옵션에서 설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일반적인 쉐이딩 톨러런스도 모델 보기 옵션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당하는 부분을 바운더리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면을 선택을 하고 바운더리 만들기에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게 되면 모델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선택한 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바운더리로 추출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오전에 설명드렸던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를 사용해서 선택면의 외곽에 정확한 모양으로 추출해내는 작업이고요. 이번에는 바운더리를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그릴 때 하나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도구 옵션으로 한번 가보시면 밑에 보시면 지능형 커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냅 옵션이라는 가보시면 지능형 커서 사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제 화면처럼 체크를 해주셔야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여서 화면을 클릭할 때 뭐 커브나 모델 이러한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스냅 기능이 켜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커서 사용에 체크를 하셔서 이제 모든 부분에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정확한 부분을 이제 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선택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바운더리를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선택하시고 바운더리 만들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운더리 스케치 부분인 그리기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커브 편집기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5번 누르셔서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다양한 그리기 기능 중에서 제가 직선을 한번 선택을 하고 연속적인 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3번 끄고 F2번 와이어프레임만 켜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바운더리는
높이값 없이 XY 평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냅 부분을 켜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수값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맨 끝에 끝날 때도 시작 위치와 동일하게 끝나는 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닫혀진 형상의 바운더리를 손쉽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한 바운더리 커브를 그리실 때는 되돌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CAD 모델링 하셨던 그런 2D 스케치처럼 그 전 단계로 되돌리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스냅 기능을 통해서 끝이라고 뜨는 이런 스냅 기능을 통해서 닫아주는 것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요소 닫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열려져 있는 커브를 닫아주는 기능으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잠깐 다시 되돌리기를 해보면 다시 지웠고요. 물론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냅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리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X축으로 10만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하단에 있는 이 상태 표시 바를 통해서 정확한 치수 값으로 스케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치수 값처럼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닫혀진 형상으로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확인이라는 이제 녹색 모양의 이 체크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제가 작업했었던 모드로 빠져나가게 되어지고요. 변경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바운더리에서 해당 바운더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편집에서 가보시면 선택된 것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톨러런스 값을 쓸 수 있게끔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공차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제가 연속된 라인으로 그려놨었던 바운더리를 이미 완성되어진 바운더리에서 공차 값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바운더리 모양으로 손쉽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직접 이제 스케치하듯이 바운더리를 그려서 한번 편집을 해보았고요. 물론 지금 제가 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바운더리를 그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레스트 바운더리나 쉘로우 바운더리 아니면 선택된 서피스 바운더리 같은 많이 사용하시는 바운더리 생성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원하는 영역을 편집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가 바운더리를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레스트 바운더리를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바운더리는 제가 앞에서 이미 생성해 놨었던 이 레스트 바운더리를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끄고 바운더리만 확인을 하게 되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바운더리는 제가 사용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나머진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레스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를 복사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스트 바운더리 왼쪽 탐색기 영역에서 선택하시고 편집에서 바운더리 복사 눌러주시면 똑같은 레스트 바운더리가 하나 더 복사가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원본을 가지고 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스트 바운더리 보시면 이제 참조 공구를 인식을 해서 가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실제 공구가 가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운더리를 생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닫혀진 형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운더리를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사용자 정의 바운더리처럼 동일한 그 편집 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미 생성되어져 있는 바운더리에서 편집을 하실 때는 따로 하실 작업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하시고자 하는 부분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 바운더리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브 편집기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바운더리를 한번 제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하고자 하는 모양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잡이 모양처럼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손잡이 모양을 없애가지고 안쪽의 바운더리 모양처럼 그러한 부드러운 모양으로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편집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지금 사용할 방법은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인은 포인트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성분이다라고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면 라인도 같이 편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와져 있는 이런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하나씩 한번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되어질 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포인트들이 모두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포인트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이렇게 선택을 모두 했으면 제가 얘를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라인을 삭제할 때 이 포인트를 삭제를 하시면 라인을 이루고 있는 포인트가 삭제가 되어지니까 당연히 라인도 삭제가 되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커브 편집기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포인트 삭제라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선택한 포인트들이 삭제가 되어집니다. 포인트 삭제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삭제가 되어졌죠? 위에 있는 포인트도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오른쪽도 하나씩 다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처럼 삭제가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가 되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제되어진 포인트 그리고 남아져 있는 포인트 사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포인트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포인트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를 한 번 더 삭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을 전체 이런 안쪽 이제 안쪽 라인 모양에 맞춰서 비슷하게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할 방법은 먼저 이 동그란 라인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인트로 삭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그먼트라는 이 가위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포인트를 통해 삭제를 했다면 이번엔 세그먼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스냅이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이 키포인트라는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만 이렇게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완성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만 이제 간략하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지어 커브 그리기를 통해서 여기 엔드 부분에서 엔드 부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하시면 작업이 모두 끝마쳐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도 선택을 하시면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가 표시가 되어지시고요. 똑같이 포인트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네,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포인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삭제가 되어졌고요.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 네, 위에 부분도 삭제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포인트 삭제만 눌러주시면 곧바로 라인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베지어 커브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작업이 이렇게 모두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함으로써 이제 안쪽 커브 모양과 비슷하게 편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된 형상으로 빠져나가실 때는 이 초록색 변경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변경이 되어진 상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변경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확인창은 몇 가지 좀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닫혀진 부분으로 내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혀진 형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그 창이 떴던 이유는 제가 편집하면서 이제 라인이 이렇게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의 라인이 여러 개의 성분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려져 있었던 라인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졌던 거고요. 파워밀에서는 바운더리는 자동적으로 닫혀져 있어야지만 생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편집 모드에서 체크를 하게 되시면 파워밀에서는 자동으로 편집되어진 라인들을 닫혀진 형상으로 저장하면서 내보내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형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형상과 제가 편집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필요 없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삭제를 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부분만 연결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깥쪽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제가 앞에서 직접 그려서 편집을 했던 것처럼 이제 편집에서 선택된 거 스플라인 선택하신 다음에 공차를 0.1로 입력을 하게 되면 보다 부드럽게 라인이 이제 매만져지게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다 부드럽게 편집까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 커브와 굉장히 동일하게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편집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얼추 이제 바운더리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 바운더리를 마지막으로 XYZ축을 통해서 한번 옵셋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에서 방금 제가 생성했었던 레스트 바운더리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편집으로 가게 되면 변환에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완성되어진 바운더리를 원하는 것만큼 옵셋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옵셋하는 모드는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이제 2D로 옵셋을 할 건지 아니면 3D로 옵셋을 할 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3D로 옵셋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메뉴 중에서 3D 부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3D 라운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라운드로 하시면 XYZ축으로 옵셋이 되면서 부드럽게 옵셋이 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거리 값은 1로 입력을 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변경되어진 모양처럼 원본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옵셋된 모양으로 바운더리가 적용이 되어졌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표시를 하고 나가셔야 변경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운더리 옵셋까지 적용을 시켰고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된 바운더리를 실제 툴패스에서 한번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3D 옵셋 가공이라는 툴패스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툴패스 방법인데요. 툴패스 스트레치 폼에서 정삭 탭으로 가시면 3D 옵셋 가공이라는 툴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3D 옵셋 가공 툴패스 폼이 나오면 제가 일단 이름은 3D 옵셋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한은 방금 생성했었던 이 레스트 바운더리 안쪽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공구는 지름 8짜리 볼공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옵셋 가공에서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계단 눌러서 제가 생성해서 편집했었던 부분으로 생성되는 툴패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편집해서 완성해 놓은 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원래 원본 바운더리에서 이 안쪽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서 3D 옵셋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바깥쪽 부분도 가공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 바깥쪽 부분 가공하기 위해서 제가 복사해 놓았던 이 복사본 레스트 1 바운더리 사용해서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쉽게 편집하실 수 있겠죠? 편집하고자 하는 바운더리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운더리 편집하는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앞에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바깥쪽 부분만 제가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한번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편집했었던 바운더리 이외에 이러한 밖에 튀어나온 부분만 한번 이제 튀어나온 부분만 제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간편하게 잘라내기 기능을 곧바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곧바로 분리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곧바로 분리가 되어지시겠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위 모양의 아이템 자르기만 사용을 해주시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잘라내기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라인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어집니다. 안쪽 부분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얘도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직선 모양에 가깝게 마지막 포인트는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약간 삐져나오게 하셔야겠죠? 요거 생성하실 때 앞에 편집했었던 부분과는 조금 겹치게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작업하셨던 바운더리 잠깐 켜놓으시고 이제 연속된 라인 그리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작업을 했고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포인트는 깔끔하게 삭제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연속된 라인 그리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조로 썼었던 바운더리 끄고 현재 편집 완료된 부분에서 변경 확인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아까랑 동일하게 제가 잘라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닫혀져서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확인창이 뜨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닫혀진 형상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작업하신 부분 말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만 다시 제가 바운더리로 편집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아까는 3D 옵셋이었다면 이번엔 라스터 가공으로 한번 툴패스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은 방금 이 레스트 다시 1 안쪽 사용. 이 바운더리 안쪽 부분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공구는 마찬가지로 지름 8짜리 브랜드밀.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한쪽 방향인 일방향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값은 그대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름만 라스터로 지정을 해서 한번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터 다시 1로 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툴패스가 이제 생성이 되어졌죠.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편집했었던 이 부분에만 이렇게 생성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성했었던 툴패스까지 같이 켜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레스트 바운더리를 통해서 편집했었던 바운더리 영역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툴패스를 따로따로 생성을 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바운더리 기능은 원하시는 대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영역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